오늘 좀 중요한 국제 정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세계가 다시 긴장 상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게 프로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한미 간 긴밀히 소통하며 신중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솔직히 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검토입니까? 대한민국이 미국의 동맹이라면 이건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협력합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국에는 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트럼프가 왜 군함을 요청을 했는지, 왜 한국이 반드시 응해야 하는지,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미일 동맹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현 정권의 외교가 왜 위험한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사실을 전달하는 뉴스 FTN 이현빈입니다. 지금 세계 에너지 수송의 핵심 통로가 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여기서 세계 원유의 약 20% 이상이 통과합니다. 쉽게 말해 여기가 막히면 세계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역의 긴장을 만드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란,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러시아, 중국입니다. 특히 이란은 과거에도 유조선 공격, 선박 납포, 해상 무력 시위 같은 행동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지역의 해상 안전은 미국 혼자 지킬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동맹국들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동맹 중 가장 중요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해상 무역 의존도 99% 에너지 수입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문제는 미국 문제가 아니라 한국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군함을 보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미국 요청이 아니라 국가 생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 에너지입니다. 대한민국 석유 수입의 상당량이 중동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여기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값 폭등, 물가 폭등, 산업 타격, 경제 충격입니다. 즉, 한국 해군이 그곳에 가는 것은 미국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를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동맹은 신뢰입니다. 한미동맹은 7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국은 한국 전쟁, 핵 우산, 미국 주둔을 통해 대한민국을 함께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도움을 요청했는데 한국이 검토하겠다라는 식으로 말하면 전 세계는 이렇게 한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동맹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국가다. 이건 매우 위험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입니다. 국제 질서입니다. 지금 세계는 자유 진영과 독재 진영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자유 진영은 미국, 한국, 일본, 유럽도 일부 포함되고, 독재 진영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이 중립처럼 행동하면 결국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만약 한국이 군함 파견을 거부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 미국의 전략적 신뢰 하락입니다. 미국은 동맹을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동맹은 함께 싸우는 국가인지,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지, 이걸 가장 중요시 봅니다. 미국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전략적 동맹이 아니라 보호만 받는 국가다. 그 순간 한국의 외교적 위치는 약해집니다. 또 관세 계속 때려 맞는 거예요. 이재명은 계속 핑계만 댈 수밖에 없고 결국 그 고통은 모두 국민이 짊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방위비 압박. 미국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는데 한국은 세계 안보에 기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방위비를 더 인상하려고 트럼프는 할 것이고 미국 전략 자산, 군사 협력 모든 것이 다 협상 카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 한미일 협력 약화. 지금 미국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중국, 러시아 이 세 축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소극적이면 일본과 미국 중심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안보 구조에서 주변 국가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미일 협력은 일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험은 북한입니다. 중국입니다. 그리고 그 북한 뒤에는 중국, 러시아가 있죠. 이 구조를 막으려면 미국, 일본, 한국 이 하나의 안보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미사일 정보 공유, 해상 감시, 군사 훈련 이 모든 것이 한미일 협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너지면 가장 좋아할 국가는 북한, 중국, 러시아예요. 독재 국가한테 먹히는 거거든요. 지금 세계를 보면 자유국가와 독재 국가의 경쟁입니다. 독재 국가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언론 통제, 권력 집중, 군사 확장. 대표적인 나라들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트럼프는 이런 국가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독재는 결국 전쟁과 억압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유국가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결국 세계는 독재 국가들이 주도하는 방향으로밖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한국 정부 반응은 솔직히 말해서 너무 소극적입니다. 동맹이 요청했는데 신중 검토, 이게 맞는 외교일까요? 지금 한국 외교는 너무 애매합니다. 미국 눈치, 중국 눈치, 중립 외교 이런 방식입니다. 하지만 국제 정치에서 중립은 없습니다. 결국 편을 선택해야죠. 그리고 당연 대한민국은 한미일 동맹 측에 서야 합니다. 왜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유진영편에 서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함 파견을 요청한 이유는 호르무즈 해협 안전, 국제해상 질서, 동맹 협력입니다. 한국이 응해야 하는 이유는 에너지 안보, 동맹 신뢰, 국제 질서 유지입니다. 그리고 응하지 않으면 동맹 신뢰 하락, 방위비 압박, 전략적 고립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세계의 일원입니다. 그리고 자유는 지켜야 유지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동맹의 요청에 당당하게 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미래를 지키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외교 뉴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 많이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사실을 전달하는 뉴스 FTN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